싹싹. 안녕하십니까. 일주일간의 격리 기간을 거치고 코로나 완치자로 돌아온 사기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투자 지표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PER, PBR, EPS, BPS, ROE? 어려웠죠? 이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끝내드립니다. 무조건 이해시켜 드릴 테니 불만족 시 전액 환불입니다. 전액! 물론 이 영상은 무료입니다.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퀀트 투자 챕터 7입니다. 지난 시간 우리는 재무제표 삼형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.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죠. 아직 영상을 안 보신 분이라면 첫 번째 영상인 재무상태표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 차례차례 삼형제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. 시간이 5, 4, 3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.25배속으로만 보셔도 3개 다 보시는데 10분이 안 걸릴 거예요.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려서 재무상태표에서는 크게 뭐가 있다고 했죠?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. 다음은 손익계산서가 있었습니다. 매출인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남는다고 했죠.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 중에서도 최종 이익이 바로 당기 순이익이었습니다. 이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어주면 earnings per share인 EPS가 되었죠. 그 다음은 현금 흐름표였는데요.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면 영업 잘하고 있구나가 되고,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면 투자 잘하고 있구나, 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면 빚 잘 갚고 있구나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. 이 정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총 5가지 투자 지표를 배우실 거예요. PER, PBR, EPS, BPS, ROE 이렇게요. 그리고 이놈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보죠. 먼저 이 중에서 배운 게 하나 있죠. 오늘도 심지어 나왔습니다. 네, EPS입니다. 바로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준 수치였죠. 기업의 실적 발표 때 발표된 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인데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식 한 개당 이익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수치입니다. 주식 한 개당 이익이 얼마인지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자, 이 기업의 주가가 10,000원이라고 해봅시다. 그런데 EPS가 1,000원이에요. 그럼 주가, 프라이스가 EPS의 10배인 것을 알 수 있죠. 방금 얘기가 P 나누기 E 해서 P2는 10이다. 이게 미국 스타일이고, 전체를 펼쳐서 부르면 PE 레이쇼라고 해서 PER이 되는 겁니다. 한글로는 주가 이익 비율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방금 예시가 PER 10인 경우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아직 잘 와닿진 않죠. 주가가 주당 순이익이 10배가 되는 게 PER 10이라는 건데,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, 그쵸? 제가 전에 시가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안 보셨다면 이 부분도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. 기업의 시장 가치가 바로 시가총액이라고 했었죠. 주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해주면 시가총액이 되고, EPS에다가 주식수를 곱해주면 당기순이익이 되죠. 즉 앞에서 주가와 EPS의 관계에서 그대로 둘 다 주식수만 곱해주면 시가총액과 당기순이익의 관계입니다. 그리고 이 둘이 10배 차이다. 그럼 기업의 시장 가치인 시가총액만큼 투자했다고 쳤을 때 지분 100%를 소유했다고 보는 거죠. 그럼 10% 순이익이 나는 투자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. 왜 10%냐를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PER, 잠시 편의상 P 나누기 E, PE라고 할게요. PE가 10이면 E 나누기 P, EP가 10분의 1이죠. 이게 시가총액분의 당기순이익이니까 10분의 1이 바로 10% 수익률이란 겁니다. 이해가 잘 되시나요? 실제로 이 EP를 이익수익률, earnings yield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 PER을 뒤집으면 이 주식의 이자다,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두 기업의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쳤을 때 PER 10이 좋은 걸까요? PER 100이 좋은 걸까요? 정답은
10입니다. 뒤집어 보면 이자랬죠. 10분의 1이 10%고 100분의 1이 1%니까 10% 이자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럼 여러분은 그 유명한 PER에 대해서 이제 그 참뜻을 알게 되셨습니다. 한 번만 더 복습해보죠. 그럼 PER이 20이다. 그러면 20분의 1은 5%. 주식 투자에서 연 5% 수익률 어떻습니까? 좀 낮은 것 같나요?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PER이 20보다 낮은 기업을 찾아보시면서 저평가 기업이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이제 PER 써먹으실 수 있겠죠? 그런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렀다고요? 그럼 이럴 때 한번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. 자, 지금까지 EPS, PER 이제 두 개 완전 이해했죠? 그럼 다음은 BPS, PBR을 이해해 볼 차례입니다. 뭔가 느낌 오시나요? E만 B로 바꾸면 됩니다. EPS가 BPS로, PER이 PBR로. 여기서 E가 earnings, 이익이었습니다. B는 뭘까요? book value입니다. 책값 아니죠. 장부 가격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제 재무제표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는 바로 순자산 가치가 되겠습니다. 순자산이 바로 자산, 부채, 자본에서 자본과 같은 말입니다. 자기 자본이라고도 합니다. 즉 EPS가 주식 한 주당의 이익을 나타낸 주당 순이익이었던 것처럼 BPS는 주식 한 주당 자기 자본을 나타내는 주당 순자산이 됩니다. 자기 자본을 주식 수만큼 나눠준 겁니다. 그럼 PBR은 뭘까요? P 나누기 B 비율, 영어로 PB 레이쇼를 말하는데 주가 프라이스에서 BPS를 나눠준 거죠. 이걸 한글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PER이나 PBR이 한글보단 영어가 편한 것 같고 PE, PB라고 쓰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도 PB를 해석할 때 주식수를 양쪽에 곱해줘서 시가총액과 이 기업의 순자산을 비교한 지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. 아까는 이익이었으니까 거꾸로 E 나누기 P 해서 이익수익률이다 했었고 이익수익률, 즉 투자했을 때 기대수익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. 이번에는 이익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순자산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?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. 대충 순자산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퉁쳐봅시다. 그러면 시가총액 전체만큼 제가 투자를 했어요. 그런데 이 기업의 순자산이 이 기업의 시가총액과 똑같다. 그래서 만약에 1,000억을 투자했는데 현금 가치도 1,000억이다. 그러면 어때요? 사업의 미래가 안 보여서 사업 접어도 그래도 현금 1,000억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이 1이다. 이게 PB, 즉 PBR이 1이다 이런 뜻입니다. 오케이, 1은 이해가 쉬워. 그런데 2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요. 그럼 2,000억을 투자했어요. 그런데 현금 가치가 1,000억이 있는데 얘가 사업을 접어요. 그러면 2,000억 투자했는데 1,000억만 가져갈 수 있게 생겼다. 이게 PBR이 2다. 자, 그럼 여기서도 퀴즈 나갑니다. 이번에도 다른 조건이 다 같다고 했을 때 PBR이 5인 기업이랑 PBR이 2인 기업이랑 어디가 더 좋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2가 더 좋죠. 그래도 2는 사업 접어도 투자 금액의 2분의 1만큼은 챙겨갈 수 있게 생겼는데 5는 5분의 1밖에 못 챙겨가게 생겼으니 말이죠. 물론 이 사업을 접는다거나 현금이라고 퉁친 것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함입니다.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.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다는 거. 이것도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. PBR이 그럼 0.5다. 그럼 어떻습니까?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2배가 크다는 거예요. 그럼 기업 그냥 통째로 사서 팔아도 2배는 벌겠는데 싶으신가요? 자,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PBR이 1 이하인 그런 저평가 기업을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. 이제 여러분은 PBR 사용법까지도 알게 되셨습니다. 벌써 여러분은 PER, EPS, PBR, BPS 다 알게 되셨습니다. 어떻습니까? 참 쉽죠? 그런데
하나가 더 남았습니다. 바로 ROE입니다. 워렌 버핏이 단 하나의 투자 지표를 본다고 했을 때 이 지표를 본다고 했죠. 워렌 버핏은 ROE가 20%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ROE, Return on Equity 앞글자를 딴 것인데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을 말하고요. 이 이퀄티가 재무상태표에서 나온 자기자본 이퀄티와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게 북 밸류 순자산이라고도 했죠. 혹시 느낌 오시나요? 리턴은 이익, 어닝스를 떠올리시고 이퀄티는 자기자본 북 밸류로 연결시켜 봅시다. 그러면 바로 E 나누기 B가 되는데요. 즉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눠준 겁니다. 여기서 양쪽에 주식수를 나눠주면 뭐가 될 것 같죠? 바로 EPS 나누기 BPS, E 나누기 B, EB가 됩니다. 이 B가 바로 ROE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삼각편대가 이루어집니다. 바로 시가총액, 자본, 당기순이익이라는 삼각편대죠. 그리고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각각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가, BPS, EPS가 됩니다. 그리고 아시죠? PE가 PER, PB가 PER, 그리고 EB가 ROE입니다. 이 B를 쉽게 기억하려면 어닝스와 북밸류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. 기업이 들고 있는 자기 자본분의 이익이 수익률이겠죠. 이게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고요. 그러니까 이 E를 장부같이 B로 나눠준 거다. 그럼 얘는 EBR, 거꾸로 하면 RBE인데 비슷하게 생긴 ROE다. 이렇게 억지로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정도면 솔직히 PER, PBR, EPS, BPS, ROE를 연결한 강의로는 세상에서 가장 쉽지 않았나 자평해 봅니다.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,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이제 이 링크까지 여기저기 다 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좋은 영상은 퍼져야 제맛이죠. 저도 열심히 할 만 나려면 조회수가 나와야 하거든요. 조회수가 안 나와서 사실 좀 속상합니다. 그래도 이거 세젤 쉬컨 칼을 뽑았으니까 저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. 그럼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상당합니다. 싹싹.